네, 패널 토크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레이터이신 최명재 교수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3회 푸드테크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대기업 그리고 VC 투자자 그리고 스타트업 대표님 모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레빗의 고은 대표님, 아까 보니까 정말 드라마틱하게 단기간에 매출도 찍으시고 두 가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까 기억에 남는 게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았는데도 매출이 일어났다고 하셨어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네, 저희가 테스트벨의 목적도 있었고 또 초기 창업 단계다 보니 마케팅 비용이 없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좀 시장을 열었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마케팅 비용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케팅 비용을 활용해서 우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도매처를 공략을 하는 건데요. 도매처 분들께서는 본인의 홈페이지를 자기들의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매처 위주로 납품을 했고요. 물론 또 하나의 도전일 수 있었겠습니다. 저희 제품성이 잘 받쳐줘야 그 많은 제품 중에서도 판매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매처 위주로 좀 공략을 하고 SNS 광고도 같이 접목을 했었습니다. 네, 요즘은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스레드 들어보셨죠? 네, 스레드에서도 홍보 효과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 그리고 어떤 벤더를 이용하셔가지고 획기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CJ 인베스트먼트 김용규 수석 심사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푸드테크에 대해서 트렌드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아까 로봇 기업들 많이 투자 받았고 웰빙 기업들 투자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푸드테크 이제 어느 사이드가 더 집중될 것입니다. 좀 듣고 싶어요. 어느 영역이 더 집중될 것이다, 투자가. 네, 말씀드렸던 카테고리, 그러니까 푸드 로보틱스 분야는 굉장히 푸드 식품 회사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효율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식재료는 사실 줄이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외의 부분을 무인화 또는 자동화가 답인데 그것을 어떻게 효율화할 거냐는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CJ 쪽 계열사 중에 담당하고 있는 계열사가 제일제당이라든가 프레시웨이, 푸드빌 이런 식품 회사들인데 한결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동화 시킬 것인가, 무인화 시킬 것인가, 또 효율화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웰빙 부분은 제일제당이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좀 규모 있게 비즈니스를 하는 식품 회사이다 보니까 이 회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또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 대기업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앞으로 그 건강을 위해서 예전에는 환자식 또는 어떤 당뇨병 내지 다른 질병 타깃한 부분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니치하게 좀 권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유아식이라든가 영아식, 그다음에 케어식 이런 부분에서 고객 맞춤식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높아진 이제 고객 눈높이를 맞출 수 있고 또 그게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두 트렌드를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풀무원의 정재훈 박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강의하실 때 맥인 마인드라고 하는 벨기에 어플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이렇게 대체해서 알려주는 비즈니스 모델로 기업 가치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국내에서 이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시니까 기업 입장에서 국내 인더스트리에서도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예를 들어서 비건으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방향성들이 더 커질까요? 국내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질문 주신 거는 이제 피해야 될 식재료에 대한 네. 어떤 니즈가 있는가, 네. 시장이 있는가, 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단체 급식을 주로 하고 외식이나 뭐 이런 사업을 운영할 때 보면은 외식에서는 사실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비건 전문 레스토랑을 이제 오픈하면서 이제 식단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고객층들이 많이 오시기 시작하면서 그런 디테일한 요구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근데 그 시장이 뭐 지금 아직은 크지 않다. 크지 않지만 그리고 이제 단체 급식을 하면서도 사실 단체 급식은 정말 주는 대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도 거기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그 식재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싫어하는 것은 명확하게 더 얘기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국내 시장에서 보면은 시장에서 이제 공식화되게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은 그런 서비스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국내에서.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저도 이제 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앱 서비스를 개발할 때 기획할 때 그 싫어하는 식재를 표시하게 하자 안 된다 뭐 이런 굉장히 악유가 많았는데 그리고 아직 적용은 안 됐어요.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모바일 서비스다 보니까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원하시고 내가 그 투고를 예약하는데 투고 예약하는 데 있어서 이건 빼주세요. 토마토를 빼주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건강한 경험이 같이 있는데 토마토를 빼달라고 하다니 막 이렇지만 사실 관리자 중심적인 마인드인 거고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잘 너칭이라는 그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마케팅 너칭을 통해서 먹게끔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선호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다. 그리고 국내에는 없지만 좀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카이스트에도 식당들 보면은 이제 다양성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해요. 이렇게 내가 꼭 먹고 싶은 거를 좀 커스텀하게 주문한다든지 앞으로 이런 식당들이나 그런 니즈가 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패널 토론은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저희들처럼 궁금한 거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질문하신 분께 제가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을 카카오톡 내지는 SMS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트업 대표님한테 그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투자자 사이드에서 어떤 기업이 투자를 받는지 관심 갖는 거 있으면 뭐 이렇게 가볍게 예 좋습니다. 네네. IR 피칭 보면서 전자이어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리에서 커피를 원두를 저희도 조퇴를 해가지고 죄송해요. 잘 안 돼요.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우리 카메라 들어가니까 슛 하고요. 감독님 준비됐습니까? 네. 마이크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네. 아까 그 피칭에서 이제 커피 원두를 이제 보리로 대체해서 이제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커피가 정말 그 풍부한 향을 살리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구현하신 건지 뭐 전자효가 있듯이 전자코도 이제 만드신 건지 그걸 어떻게 구현하신 건지 조금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자효와 동일하게 전자코도 있고요. 네, 저희가 어떻게 그런 맛을 냈는가에 대해서는 또 대회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창업가의 입장으로서 좀 봤을 때는 내가 잘하는 분야를 뾰족하게 가져가고 그런 대체 커피를 잘 만드는 것과 협업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대체 커피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 있는 대체 커피를 저희가 다 먹어봤는데 커피 같은 맛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분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셨겠죠. 네, 그분들에게 저희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것과 그분들이 저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이 만나서 저런 제품이 탄생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좀 뾰족한 전략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태빌러 데이터, 그러니까 정량화된 데이터로 구축을 하셨는지 영업 비밀이신가요? 그거는요,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 어차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만 국내 네이버의 키프리스 아니면 USPTO에 들어가셔서 대표님 검색하시면 지식재산 출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년 6개월 지나면 공개가 되고 있고요. 명세서에 발명한 상세한 설명이 아마 잘 쓰여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은 아마 어떤 공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래도 구현이 됐구나라고 좀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키프리스로 한번 대표님 보면 검색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보니까 단기간에 한 지식재산권 11건 출원을 하셨는데 국내 출원만 하신 건지 아니면 PCT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국가로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쪽 분야가 좀 특수하다 보니까 사실 내려고만 하면 정말 많은 특허를 낼 수 있고 또 저희가 전자혀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 좀 중요한 페이지에 있다 보니까 아직 좀 질문자님께 죄송한데 맛 정량화에 대한 건 아직 저희가 출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또 물어봐 주시면 제가 좀 성의껏 대답을 드리도록 하려고 하고요. 아직 그 해외 지적재산권이 또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과 앞으로 낼 것들을 모두 지적재산권을 한다는 게 스타트업 버젯 매니지먼트에서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철저하게 기술 보완을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대표님께 조금 더 정보를 드리자면 아마 서울대 출신이셔가지고 만약에 카이스트 출신이셨으면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을 텐데 IP 나래 사업이라고 있어요. 발명진흥에. 그러면 법인 부담금은 최소화하고 2천만 원까지 해외 출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PCT로 뭐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이렇게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한테 정말 많은 좀 출원이 보조되는 그런 시기가 개인적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우리 다 같이 참여. 네, 스타벅스 당첨되셨습니다. 이따가 저한테 이메일 어드레스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푸드테크가 먹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들 기술로 해결하는 거라고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진 게 네. 저희 막 맛집 탐색하거나 그 식당들 예약해주는 거 중개해주는 플랫폼들도 요새 잘 되잖아요. 테이블 캐치 케이블. 네. 근데 또 오늘 아침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런 예약하는 것들 AI 뭐 비서화해주는 것들이 뭐 각광받는다 이런 봤는데 네. 그러면 푸드테크 그 영역에서 이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 그쪽도 좀 전망이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럼요. 저 아는 동생이 이제 롱기스트라고 해서 실내 골프장 예약 어플이었는데 한 건당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수요가 있다면 자본은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닥터나우, 똑딱 같은 경우도 요즘 정말 많은 매출을 찍고 있고 그리고 캐치테이블도 정말 많은 매출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푸드테크라고 이제는 어떤 하나의 섹터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이런 게 불편해. 근데 다른 사람들도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까?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다가 당근마켓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시장은 존재하고 그렇게 조금 더 이제 또 사용자 편의성에 있어서 UX, UI 디자인만 좀 더 잘해도 그 어플을 다운로드를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본질은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네이버로 맛집 검색을 하는데 낚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짜 10년 전의 맛집인데 정말 검색 수가 많아서 상위 노출이 돼 있거나 진짜 디지털 블로거한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찐맛집을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실질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예약 어플을 한다면은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도. 선생님. 스타벅스 커피를 드린다고 하니까 눈이 다 동글동글해졌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고피자하고 도시국간을 어떤 계기로 투자를 하셨는지, 그 다음에 사업자가 마음에 드셨는지 아니면 사업계획서가 마음에 드셨는지 관점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개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딱 그 두 회사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창업가가 굉장히 차별적이었다라는 인상이 딱 드는 그 회사들입니다. 그 고피자의 임재현 대표님하고 그리고 도시국간의 민유한 대표님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투자들이 굉장히 신뢰하고 또 인정하는 그런 창업가거든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봤을 때 비즈니스가 좋을 수가 있고 또 창업가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분야가 좋을 수도 있고 또 비즈니스 모델이 좋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두 회사는 창업가가 굉장히 차별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도시국간 고피자부터 말씀드리면 고피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투자를 하겠다고 했을 때 허들이 되게 높았어요.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여러 프로세스가 있는데 피자 분야가 일단은 신선하지 않았고 또 이미 그 당시에 프랜차이즈가 국내에서는 좀 포화되어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고피자를 투자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해외였고요. 동남아시아, 인도 시장과 싱가포르 시장, 인도네시아 뭐 이런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이 회사가 보여준 그 피자 맛 6,400원짜리 피자가 1인 피자가 굉장히 맛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국간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허들이 높았는데요. 반찬 가게다 보니까 그 반찬이라는 부분이 새롭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반찬 가게를 그 민유한 대표님이 올리브영처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올리브영이라는 게 사실 특별할 건 없지만 이제는 화장품을 사러 이제 누구나 가는 그런 것처럼 반찬이지만 그곳에 가면 좀 오래 머물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공간을 좀 체험하고 거기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민유한 대표님이 이제 좀 추구하는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설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고피자도 마찬가지고 피자라는 프랜차이즈는 이미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작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 거에 좀 높은 점수를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커피 프랜차이즈가 이디야 커피 나왔을 때 이제 커피 브랜드가 이렇게 저가 형식으로 나와서 성공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컴포스 커피가 막 4천억 원에 매각됐나요? 필리핀 기업에 그렇게 되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또 커피 프랜차이즈가 계속적으로 또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블루오션이라고 접근하는 게 이건 안 되는 시장이야 대기업들과 싸워서 안 돼가 아니라 도전해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CJ 이제 김영규 심사님이 아까 강의해 주실 때 이런 걸 했어요. 우리 CJ에서 투자를 할 때 네 가지를 보는데 트렌드, 경영진, 그리고 핵심 역량, 글로벌 이런 거를 본다라고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네 개 곡지 중에 우선순위를 어느 거에 그래도 두는 게 다 중요하겠지만 투자를 하신 관점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업가가 1번인 것 같습니다. 창업가가 사실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VC 투자자들은 어떤 정량적인 숫자로 뭔가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초기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 없이 어떤 인사이트나 어떤 미래 성장성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믿음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은 그 창업가 자체의 부분이 한 5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레빗의 고은 대표님 피칭 너무 잘하셨잖아요. 만약에 대체 커피, 보리뿐만 아니라 이제 대체 커피, 진짜 커피 맛이 나는 커피로 제가 봤을 때 저 정말 성장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경영진이 우수하고 도전적인 분들의 기업을 나중에 이제 밸류에이션 하시거나 비상적 기업을 투자하실 때 이렇게 경영진을 한번 더 봐주시길 바랍니다. 또 패널 쪽에서 질문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있습니다. 컴포스 커피 안 드립니다. 스타벅스 드릴게요. 먼저 네 분 강의 정말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현규 수석 심사님께
방금 조금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 조금 더 스페시픽한 부분에서 VC 관점에서 기업의 기술성과 시장성을 평가할 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투자하셨던 기업 중에는 국내 대기업과 기술 탈취 분쟁이 있었던 뭐 알고케어 같은 회사도 있고 방금 소개해 주셨던 이그니스도 있는데요. 두 회사가 조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조금 반대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를 한 30개 가량 출원을 해서 한 10몇 개를 등록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이그니스는 그 독일의 회사를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해당 회사는 국내에서 아직 소멸되거나 거절된 특허가 많고, 현재 유효하게 존속 중인 특허는 지금 공개된 출원된 특허가 있는데 이런 기술성 측에서 좀 상망되는 이런 측면에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어떤 기술성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시장성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둘 중에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시장성과 기술성의 우위를 질문드린 건데요. 예. 그 투자에도 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은 시장성이 되게 높은 것 같고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기술성이 되게 높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기술성의 방점을 갖고 있던 시기에는 조금 더 미래를 보는 그 투자 트렌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엑시스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기대하는 부분이 큰 것 같고, 그 시장성이라는 거는 당장 엑시스이 뭐 1년 내, 2년 내 이렇게 좀 기대하는, 그리고 그 기대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원금 회수 이상만 하면 괜찮은 그런 투자자들의 니즈가 있을 때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요즘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풀무원 정재훈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건강과 웰빙에, 제가 이 질문지를 안 보는데 처음으로 보게 되네요. 건강과 웰빙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건강 웰빙 트렌드가 좀 각광받고 있는데, 대기업에서는 이런 제품 전략에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나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대기업들은 건강과 웰빙으로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지속 가능성은 뭐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풀무원은 특히나 이제 존재의 의미가 건강 웰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한 경험, 식물성 지향, 그다음에 에코 프렌들리, 이게 이제 핵심 저희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태생이 건강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것과 지속 가능성을 키워드로 해서 그래서 이제 지구 식단이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효리가 광고를 했잖아요. 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가 그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쓴 게 최초예요. 네, 항상 그 제품 중심적으로만 광고를 했고 연예인을 안 썼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효리가 지구식단 광고하면서 좀 많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매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실정이고, 모든 대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CJ도 그렇고 이제 롯데도 그렇고, 이제 10월에 파리에서 식품 박람회가 크게 열리는데요. 거기에 이제 비건이 주요 이제 주제, 비건과 식물성 지향 뭐 이런 주제로 박람회가 열릴 정도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트렌드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은 계속 지속 가능하게 펼쳐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시장이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이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특히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런 미래의 방향을 가지고, 그러니까 막 트렌디하게 막 하는 거 말고, 그죠?
정말 나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푸드 산업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국내에서 K푸드다 해서 최근에 뭐 이렇게 보면은 진짜 사실 아이 건강 괜찮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는 그런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모 기업에서 K푸드로 완전 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매운맛이 막 아픈 매운맛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뜨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도 그 기업에서도 건강한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이 K푸드를 좀 건강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성은 굉장히 다 모든 기업이 하고 있다. 우리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들리 하면 풀무원, 이제 비건 푸드 하면 풀무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느덧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네트워킹 포럼을 하면서 막 2차 전지, 모빌리티, 막 악액질, 딥테크 바이오, 악액질 치료제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조르세요. 근데 오늘은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뭐 하지? 이거 좀 비즈니스 모델 해가지고 내가 요화장 하나 만들까? 정말 듣는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고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CES에 보면은 이번에도 5대 테크놀로지의 이 푸드테크가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라스베가스 가시면 2차 전지 반도체만 유명한 게 아니라 푸드테크도 이제 하나의 종목, 올림픽 종목처럼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무래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푸드테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창업하게 되면은 연락 주시고요. 한번 또 한번 우리 멋지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마이크를 사회자님께 돌리고요. 럭키 들어올 시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럭키드로 진행할 거고요. 여기에서 뽑히신 분 한 분에서 저희가 경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에요? 일단 한 분 뽑으시고 이따가 또 한 분 더 뽑으실 거예요. 예. 네. 그러면 10만 원 상당의 한번 보겠습니다. 제 거인 것 같아가지고. 예. 공유진 부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상품은 저희가 배송으로 바로 드릴 예정이라서요. 여기 앞에 계신 매니저분께 주소 지금 작성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좀 됐으니까 바로 하나 더 뽑을까요? 그럴까요? 네네. 이번에 심사위원님이 하나 뽑아주시죠. 그래서 호명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서플라이니 이응천 대표님. 누구신가요? 축하드립니다. 자, 배동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렇게 이제 하나의 네트워킹 포럼이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사회자의 마무리 이야기 듣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훌륭한 발표와 유익한 패널 토크쇼로 많은 인사이트를 주신 패널분들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금일 이제 행사는 이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추후 저희 프로그램에 좋은 영향이 되니까요. 바쁘시더라도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만족도 조사를 끝으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셨던 분들 저한테 명함 가져가셔서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드리면 커피 상품권 드리도록. 연락처는 받아왔어요. 아까 질문해 주신 저 열심히 대답을 했는데 네, 저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네트워킹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문 안 닫으니까요. 저희 명함 교환하시면서 네트워킹 자유롭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트워킹 자유롭게 진행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반도체 장비가 1,000만 원. 근데 그걸 내가 살 수가 없으면 완전 실용과는 디펜더는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오히려 괜찮아. 지하 2층, 지하 1층에 정 박사한테 내가 사전하려고 그랬는데 떡볶이 안 먹어. 아, 저는 미국에 당연하죠. 아무래도 요즘은 그냥 단순하게 지금 만드는 게 아니라 IT 기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더 글로벌 생활하고 더 효율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스크를 입히는 저는 저는 CEO를 불러드리는 그런 숫자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CEO 지금 첫 번째랑 스타트가 저는 여기 있는 회사로 투자했습니다.